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필터에 관한 공부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필터는 걸러내는 거잖아요. 걸러내는 것. 예. 그래서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는데, 고급 필터는 말 그대로 약간 고급진 거겠죠. 그렇죠? 고급 필터는 자동 필터에서 불가능한 걸 좀, 불가능이라는 어휘가 좀 그러네. 안 되는 작업을 처리할 때 쓰는 게 고급 필터예요. 그러니까 자동 필터가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안 되는 게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직접 한번 해봐야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이 필터링 하고 싶은 데이터 안에다 클릭하고 나서 데이터 메뉴에 와서 우리가 깔때기 그림에 필터를 눌렀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 아이콘 위에 이렇게 옆에 화살표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눌러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에서 뭐 멜로물만 보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쵸? 예, 멜로물만 보자. 그럼 뭐 멜로물만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렇게. 근데 이 필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걸러냈는데, 걸러진 결과를 우리가 이제 복사를 해서 붙이면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쫙 붙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필터를 빼고 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숨긴 거를 블럭을 잡아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이면 그 안에 있는 것까지 그대로 다 나와요. 숨어 있잖아요. 여기 좀 숨어 있는 거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다 우리가 블럭을 잡아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버리면은 어디 갔어? 복사해서 붙여버리면 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숨어있는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불편한 거지. 난 분명히 숨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 나오느냐 이거죠. 이제 그런 게 가장 불편한 건데, 필터를 걸고 나면 참 편한 게, 예를 들어서 나는 42년도 작품만 보겠다라고 하면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줄과 13번째 줄에 있으니까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이면 딱 그것만 붙는다 이거죠. 숨어 있는 거는 안 나온다. 필터가 알아서 처리해 준다. 예.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필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멜로이면서 오드리 헵번이 주연을 맡은 거는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이때 여기에서 이 중에서 오드리 헵번 찾지 말고 필터를 별도로 넣어서 여기다가 포함하는 글자에다가 헵번, 오드리 헵번, 그렇죠? 예, 헵번이 포함된 글자를 찾아라 그러면, 예, 멜로이면서 헵번이 주연한 거는 두 작품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걸러낼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것이 자동 필터의 가장 큰 장점인데, 자동 필터에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볼게요. 아까는 이랬어요. 장르가 멜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연이 오드리 헵번 이 경우를 찾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멜로이면서 그리고 헵번이 포함된 글자를 했죠. 그렇죠? 멜로이면서 헵번이 포함된 글자 그랬어요. 이거는 그리고야, 뭐뭐이면서 그리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멜로이거나 또는 헵번이 포함된 글자를 찾아라, 이거는 뭐다? 불가하다 이런 거예요. 즉 항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리고 뭐뭐이면서 이것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또는 뭐뭐이거나, 이거는
불가하다 이거지. 항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여기에요. 코미디이면서 몇 년도 작품 이건 되는데 코미디이거나 몇 년도 작품이거나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항목이 서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는 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하기도 하다. 항목이 서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장르가 분류네. 장르가 아니라 분류라고 써있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분류가 멜로 또는 드라마, 이건 가능해요. 근데 분류가 멜로 그리고 드라마, 그리고니까 다른 말로는 뭐뭐이면서죠. 그렇죠? 또는 이거는 뭐뭐이거나죠. 그렇죠? 이거는 멜로이면서 드라마, 이거는 없죠. 김씨이면서 박씨인 사람 이런 거 없잖아요. 김씨이거나 박씨거나 이거는 가능해. 그런데 여기 지금 연도 같은 경우에는 1950년부터 1990년 이거 가능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1950년 이상이면서 1990년 이하 이런 거죠. 그렇죠? 이거 돼요. 그 다음에 연도가 예를 들어서 1950년 이전 또는 1990년 이후,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돼요. 그러니까 195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199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도 되고 또는도 되고 그래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1950년이 있고 여기 50년이 있고 여기 90년이 있으면 50년보다 크거나 같고 90년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잖아요. 여기 그렇죠? 요것이 지금 요거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50년이 있고 여기 90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50년 이전 또는 90년 이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거나 이것도 되죠. 최어 이런 것도 돼요. 이것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는데, 글자 같은 경우에는 김씨이면서 박씨인 사람은 없잖아. 김으로 시작하는 글자이면서 박으로 끝나는 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건 가능할 수 있지. 그러니까 글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또는만 되느냐 그리고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멜로이거나 햇번이 포함된 글자를 찾아라 그러면 이건 안 되니까, 현상 자동 필터 갖고는 안 되니까 고급 필터를 걸어야 돼. 그렇죠? 근데 이 자동 필터 안에요 기능이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여기 연도 같으면 너무 많잖아요, 숫자가. 그럴 때는 필터를 다시 가서 해당 범위를 주는 거예요. 1950년서부터 1990년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지문에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런 거를 50년 그리고 1990년 이렇게 하면은 50년에서 90년 사이에 나온 거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거꾸로 가서요. 거꾸로 가서 1950년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90년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50년 이전이나 90년 이후에 나온 거죠. 그렇죠? 이것도 돼요. 그게 해당 범위야. 해당 범위. 여기 해당 범위인데 이 해당 범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범위를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포함시킬 거냐, 아니면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따로 여기 있는 거 따로 할 거냐. 이거 다 돼요. 항목이 같을 경우에는. 그런데 일단 보세요. 제가 여기에다가 아까 뭐라고 걸었냐면은 멜로 그랬잖아요. 멜로를 선택하는 순간 멜로만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햇번을 선택한 뭐야? 멜로이면 햇번이 되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항목이 다르면 무조건 그리고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동 필터는 의미가 없으니까 어딘가에다가 조건을 걸어야 된다. 고급 필터인 경우에는, 고급 필터에서는 반드시 조건 영역을 설정한다. 반드시 조건 영역을 먼저 설정한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여기다 조건을 한번 걸 거예요. 분류가 멜로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쓰든 상관없습니다. 분류가 멜로인데 잘못 써가지고 이게 글자가 엉뚱한 글자가 되면 안 되죠. 이 멜로는 아니잖아. 이 멜로가 아니잖아. 그렇죠? 이게 틀릴까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글자를 그냥 복사해서 붙이는 게 제일 좋아. 여기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글자만 맞으면 돼. 글자가 틀리면 안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주연을 어떻게 쓸 거냐. 주연을 여기다 써야 되는데 오드리 헵번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포함된 거를 쓸 때는 이게 애매한 게, 헵번이라고 쓰면 뭐예요? 이거는 그냥 헵번인 사람이야. 헵번인 사람이지 오드리 헵번은 아니지. 그래서 요렇게 별표를 앞에다 치고 별표 헵번이라고 쓰면 헵번이라는 글자로 끝나는 경우, 여기다가 별표를 치면 첫 글자는 두 글자가 헵번이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다라는 거고, 별표 헵번 별표라고 쓰면은 헵번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거. 자, 요거를 하나 메모를 해드릴게요. 예. 이거는 뭐냐면 헵번으로 시작하는 경우, 이거는 헵번으로 끝나는 경우, 이거는 헵번이 포함된 경우. 여기에서 별표라는 것은 all이에요. all. 모두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기호냐면은요, 기호의 뜻이 있어요. 요게요. 하나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와일드 카드라 그래요. 와일드 카드라고 하는데 뭐가 있냐면은요, 별표하고 물음표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컴퓨터 파일을 저장을 할 때 별표나 물음표라는 거를 글자로 써본 적 있어요? 닉네임, 파일명이나 닉네임이나 뭐 어디든지 절대로 못 써요. 이거는 그냥 이 문서 작성할 때 글자를 쓰는 거라면 쓸 수 있지만 이 안에 이 파일명이나 어떤 거에도 얘는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컴퓨터 나라의 약속된 기호예요. 사람은 못 건드려. 컴퓨터만 건드리는 글자야. 절대로 건들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는 뭐냐면 특정 한 글자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김 물음표, 이건 뭐야?
뭐 김송, 김청, 김밥 뭐 이런 경우. 그렇죠? 두 글자로 된 거야. 첫 글자는 김이요. 두 글자인데 두 번째 글자는 아무거나 와도 돼. 김별표가 아니죠. 김별표는 뭐 김밥 나라 이런 것도 되니까 길자에 상관없이 되는 거 이런 거 등등 특정한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물음표 그러면 뭐야? 두 글자란 뜻이죠. 홍길동 그러면 세 글자니까 안 되지. 글자를 말할 때 쓰는 건데 그래서 조건을 걸 때 여기에다가 어떻게 조건을 걸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문제는 요렇게 쓰는 거하고 요렇게 쓰는 거하고 요렇게 쓰는 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멜로이면서 햇번이 포함된 경우죠.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멜로이거나 햇번이 포함된 경우. 얘는 똑같아요. 우리가 조건을 걸 때 같은 줄에다 걸면은 뭐뭐이면서 뭐뭐인 경우. 이건 자동 필터가 되잖아요. 이건 자동 필터가 되는 거잖아. 얘는 멜로이거나 햇번인 경우. 이거는 햇번이거나 멜로인 경우. 멜로이거나 햇번인 거죠. 그렇죠? 근데 보통 처음 거는 두고 두 번째 걸 내리죠. 내려. 이건 뭘까요? 이거는 뭘까요? 이름이 김씨이면서 박씨인 사람이죠? 이거 안 되잖아. 그렇죠? 이건 안 되죠? 이거는 이름이 김씨성이거나 이면서 박씨성을 가진 거죠.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죠?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이름이 김씨성이거나 박씨성인 경우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얘도 같은 경우죠? 얘도 같은 경우잖아요. 근데 이걸 보통 어떻게 쓰냐면요, 같은 항목이 같잖아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얘를 지워.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내리면 같은 이름이니까 이름이 같은 항목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쓰면 귀찮지. 너비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항목일 때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립니다. 하여튼 조건이 위아래로 달려있으면 뭐뭐이거나 뭐뭐인 경우, 같은 줄에 되어 있으면 뭐뭐이면서 뭐뭐인 경우.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우리가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엑셀에 관련된 자격증 필기시험에는 얘가 무슨 뜻이게, 얘는 무슨 뜻이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을 걸려면 보기 중에 어느 게 틀렸을까요? 1번 이거 틀렸죠? 2번 맞았죠? 3번 맞았죠? 4번 맞았죠? 얘는 뭐뭐이면서 뭐뭐인 거니까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를 주고 내가 맞출 줄도 알아야 되고, 실기시험 문제에서 내가 직접 조건을 걸 줄도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고고 필터에서의 결과 시트에서 명령을 시작해야만 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기 문제지 보면 고급 필터 시트가 있잖아요. 비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건을 걸 거야. 분류가 멜로이거나 햇번인 사람을 찾아가지고 여기다 출력할 거야.
이거는 안 된다. 여기서 명령을 걸어야 돼. 고급 필터 명령을 여기서 걸어야 돼. 여기 조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데이터들 중에서 이 조건에 맞는 거를 내가 현재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가져와라. 이거는 되겠지만 여기에서 고급 필터 명령을 걸어가지고 조건은 이쪽에 있고 조건은 여기에 있고 결과를 여기다 출력할 거야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건을 여기다 걸던 말던 상관은 없습니다. 조건은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기다 걸던 목록에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조건을 걸던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명령은 여기 출력할 거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명령을 들어가야 된다.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은요, 이 데이터가 있는 곳에 가서 놓고 딴 데 말고 여기다 놓고 고급 필터를 딱 걸면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하고 알아서 블럭을 잡아줘요.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는데 조건은 여기에 조건이 걸려 있고 만약에 복사되는 위치가 여기다 그러면 집지. 여기에 출력이 쫙 되니까 멜로이거나 또는 햇번이 나온 거, 여기 햇번이 나온 거 여기다 출력해야 되는데 여기다 출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멜로이거나 또는 햇번이 나오거나 여기 햇번이 여기 있잖아요. 뮤지컬에도 코미디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괜찮다 이거지. 근데 여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다 출력할 거잖아요. 여기다 출력할 거잖아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기 가서 고급 필터 명령을 걸 거예요. 여기다 출력하고 싶은지 여기다 출력하고 싶으면 나중 문제고 고급 필터를 걸어요. 그러면 목록이 어디 있습니까? 원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자동 필터에 가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있어요 라고 알려줘야 돼. 근데 이게 블럭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때는 클릭하고 컨트롤 A를 누르면 돼. 근데 여기 위에까지 포함된다. 안 되겠다. 여기서부터 잡아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아래쪽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게 데이터 50개니까는 우리가 마우스로 드래그하지만 이게 한 5,000조리면 어떻게 블럭 잡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처음 자리잖아요. 여기다 클릭하고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르면 방향키 누르면 끝자락으로 가라는 얘기고 쉬프트를 같이 누르면 블럭도 같이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그럼 오른쪽 끝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누른 채로 아래쪽, 그러면 데이터 아래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요것이 목록 데이터고 조건은 자동 필터 시트에 있는 요렇게 조건을 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결과를 뽑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 출력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줘야 돼, 두 번째. 그리고 여기다 하던 여기 복사 위치 여기다 하던 여러분 마음대로 클릭하시고 확인을 눌러야 여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해요. 이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여기 가서 고급 필터 명령을 걸면 데이터 있는 데를 찾아가는 게 아주 속된 말로 지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 놓고 이 원 데이터에다 놓고 고급 필터를 여기다 걸어요. 그럼 알아서 블럭을 잡지 않습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라고 체크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를 설정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잡던 조건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복사되는 위치가 여기거든. 지금 여기든 상관없이 하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결과 여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들을 잘라내기 해서 고급 필터 있는 데다가 우리가 붙여넣기 누르는 게 빠르다 이거지. 근데 뭐 지금
아, 여기 걸렸나 보다. 요렇게만 해야겠다. 요렇게 복사해서 잘라내기 해서 컨트롤 X 눌러서 여기다 컨트롤 V 눌러주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비가 깨진 거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벌어지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를 글로 끌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고급 필터에서의 결과 시트에서 명령을 시작해야만 한다 그랬는데, 다른 시트에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 시트에서 고급 필터 명령을 걸어 명령을 시작해서 조건 범위 설정해주고, 조건 범위 설정한 후에 결과 시트를 지정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그렇죠? 데이터가 있는 시트에서 고급 필터 명령을 걸어서 그 고급 데이터가 있는 시트에다가 결과 시트를 지정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시트로 데이터가 있는 시트가 아니라 다른 시트로 지정을 하면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데이터가 있는 시트에서 고급 필터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결과 시트에 보내기 작업이라는 거는 뭐 잘라내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던 뭐 어떻게 하든지 하면 보내는 작업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어떤 게 편할지 어떤 게 불편할지는 본인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178쪽에 보면은 고급 필터를 위해서 조건을 거는데 분류가 드라마래. 저게 무슨 고급 필터? 아니 분류가 멜로, 이게 무슨 고급 필터냐고. 그냥 자동 필터에 가서 멜로만 찍거나 드라마만 찍으면 되잖아요. 뭔가 고급 필터다운 조건은 아니죠. 그렇죠?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지금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네. 분류가 드라마, 그 다음에 여기는 연도는 크거나 같다 1970. 그러니까 드라마이면서 1970년 이후에 나온 거죠. 그렇죠? 이런 거는 솔직히 자동 필터도 되잖아요. 이거는 자동 필터가 안 되죠? 드라마이거나 70년 이후에 출시된 제품,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아래쪽에 보면 분류가 코미디이거나 투표가 500표 이상인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이런 게 나왔죠? 분류가 드라마이거나 멜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똑같은 항목을 따로따로 쓰지 말고 얘를 집어넣어 버리고 얘를 지워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줄여서 쓰면 편하지. 예, 이런 거는 이제 드라마 또는 멜로. 이건 자동 필터 안 돼요? 되잖아. 드라마 이거나 멜로 이거나 안 돼요? 여기에서 자동 필터를 걸어 가지고 멜로 드라마 선택하면 이게 뭐예요? 멜로이거나 드라마인 거 아니에요? 되잖아요. 이거는 멜로이거나 드라마 되잖아. 굳이 이 고생을 해서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러나 이 뜻이 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항목이 같을 때는 또는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능 문자라고 하는 거죠. 와일드카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우리는 만능 문자다 이렇게 책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별표는 뭐냐면 모든 것, all이란 뜻이고, 물음표는 특정 한 글자를 말한다. 그래서 햇번 앞에 별표가 양쪽에 이렇게 찍혀 있으면 햇번이 포함된 거고, 앞에 별표는 시작하는 글자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햇번으로 끝나는 글자고, 이거는 뒷글자가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햇번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 과거 우리 그 윈도우 말고 도스라고 하는 MS 도스에서 파일들을 필터링 할 때, 그때는 키보드로 모든 명령을 다 걸어야 되잖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이거 기억나세요? 이런 거? 시커먼 거?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명령을 건단 말이에요. 이렇게 디렉터리 명령을 걸어서, 이거를 이제 디렉터리가 폴더인데, 이 dir이라고 적혀있는 이 폴더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는 프로그램 파일스 가로 열고 x86 이렇게 따옴표에다 묶어서 프로그램 파일 이렇게. 그럼 이 안에 또 되게 많네. 그러면 cd HNC가 뭐냐면 한글엔 컴퓨터예요. 아래 한글을 말하는 겁니다. 아래 한글. 여기 HNC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HNC에 갔더니 여기에 CD 오피스 네오 이 안에 갔어요. 이렇게 여기 여러가지 보이네. 그렇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예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 W로 시작하는 글자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dir W 별표. 제가 뭐라고 명령을 걸었냐면 dir W 별표라고 쳤거든. 그러니까 첫 글자는 W요. 나머지는 아무거나 와도 돼.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얘네들은 아니고 여기 이쪽에 W로 시작하는 글자들 있죠. 그렇죠? 얘네들만 여기 쫙 걸러졌단 말이야. 양이 많을 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컴퓨터 학원에서 배우는 게, 기초반에서 배우는 게 이런 거 목록 찾는 거거든요. 그때는 와일드카드라는 걸 알고 배우는 거야. 처음부터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만한 걸 다 걸러내기 힘드니까. 이게 필터링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요즘 이걸 누가 이거를 해. 그냥 여기 가서 띵동 누르면 그냥 뿅 하고 나오고 뿅 하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 이런 거 유저에 가면 이렇게 알아서 뿅뿅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뿅뿅 나오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 과거 시험 보러 가려면 말 타고 가는 집이야 돈 있는 집이고, 다 보침 뒤집어 쓰고, 그리고 행랑책 뒤에 행랑 이거 눌러매고 그 다음에 산 넘어 들 넘어 가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표현하면 좀 안 맞겠지만서도 도스 시절하고 윈도우 시절은 바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좋아진 거죠. 예. 근데 그 윈도우가 지금 더 좋아지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노트북에서는 지금 그 마이크가 달려있는 컴퓨터 있잖아요. 저처럼 마이크 달면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마이크 달린 거. 노트북에는 마이크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윈도우 상에서 그냥 음성으로 검색해도 되고 다 돼요. 우리 스마트폰은 말로 얘기하고 다 검색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윈도우도 다 있단 말이야. 좋아지는 세상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아는 사람은 다 알아서 쓰고 있어. 예. 그렇게. 예. 특히 고급 필터에서는 반드시 여기에서 고급 필터 명령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를 일로 가져올 거야. 이건 안 된다. 이게 힘드니까는 여기에서 결과를 걸러내서 그 결과를 여기 있는 걸 잘라내기 위해서 여기다 붙여버리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분합은 뭘까? 이거죠. 부분합은
부분적인 합계가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뭐냐면 그룹별 계산하는 거예요. 그룹별 계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첫 번째, 그룹별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을 먼저 합니다. 두 번째, 부분합 명령을 실행을 해서 세 번째, 그룹별 항목을 위한 여기서는 필드라고 하죠. 필드가 항목이에요. 필드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룹별 계산을 위한 함수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계산에 사용될 항목이죠. 항목. 다른 말로 필드라고 하는데 필드를 항목을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대요. 해보면 쉬워요. 말로 하니까 저렇게 길어 보이는 거지. 우리 여기 지금 엑셀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그룹을 질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멜로는 멜로끼리, 전쟁물은 전쟁물끼리 하기가 수월하겠네. 118분 상영한 것끼리 119분 상영한 것끼리 이렇게 그룹지기는 어렵잖아요. 제일 만만하게 분류네. 왜냐면 감독님들도 다 다르잖아. 대부분 배우들이야 비슷한 똑같은 배우들이 있지만 배우는 또 여러 명이 있잖아. 한 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두 명이 두 명이잖아. 대부분 두 명. 여기 또 세 명이네. 그렇죠? 아, 참 어렵네. 그러면 멜로는 멜로끼리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으는 방법 중에 제일 만만한 게 뭐야? 정렬이에요. 정렬. 그러면 이게 드라마를 우선으로 할 건지 멜로를 우선할지 그거는 나중 문제고,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는 거는 나중에 하고, 일단은 SF는 SF끼리 모으고 드라마는 드라마끼리 모으고 이렇게 모으면, 코미디끼리 모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저 끝자락, 데이터 메뉴 끝자락에 한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다른 데 클릭하지 말고 데이터가 있는 데다 클릭해 놓고 부분합을 누르면 얘는 무조건 맨 앞에 있는 애, 맨 앞에 지금 순번이라고 있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그룹을 하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죠. 요거잖아. 분류로 기준으로 우리 정렬했잖아요. 그렇죠? 얘를 여기다 고쳐 써야지. 여기 순번을 분류로 고쳐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무조건 합계부터 계산한대. 제일 끝에 있는 수표 항목을, 걔가 숫자든 글자든 상관없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뭐를 원할까? SF 드라마가 몇 편이 나왔고, SF가 몇 드라마, 몇 작품, 드라마가 몇 작품, 멜로물이 몇 작품, 이런 걸 알고 싶을 때는 합계가 아니라 개수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개수. 뭐의 개수를? 제목의 개수를 구하던, 뭐 감독의 개수를 구하던 상관없어요. 어차피 SF는 제목도 두 개고 감독도 두 분이고 주연도 두 팀이잖아. 순번도 두 개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 합계를 개수로 바꿔주고, 굳이 저 끝머리는 투표로 하지 말고 제목으로 갑시다. 제목 확인 누르면 SF는 2작품, 드라마는 14작품, 멜로가 7작품 이렇게 나오잖아. 알아서. 그렇죠? 나온단 말이야. 다시 부분합에 가서 이번에는 저기 있는 평균을 내보고 싶어. 평균.
제목 말고 투표 점수 있잖아. 투표 점수. 저 투표 점수의 평균을 한번 내보자고. 합계를 내면 드라마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드라마가 많으니까 합계는 높을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평균을 내보자고. 그런데 얘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위에 뭐가 많이 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 1번, 2번, 3번 눌러보면 나와. 여기에 있는 1번, 2번, 3번 그룹이라고 있어요. 윤곽 번호가 있잖아요. 1번을 누르면 전체만 나오고 2번을 누르면 지금 2번 누른 건데 그룹별로 나오고 여기 3번을 누르면 개별적인 게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멜로는 뭐뭐가 있을까 하고 멜로 쪽에 더하기를 누르면 얘가 또 쫙 펼쳐지고 펼쳐져요. 이렇게. SF가 722고 와 멜로가 점수가 높네. 전쟁물하고 1254고 1299잖아요. 그렇죠? 범죄 영화나 모험 영화는 별로 여기 뭐야 코미디도 별로 점수가 안 높네. 그렇죠? 상영 시간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다시 부분합에 가서 상영 시간에 투표의 평균을 두 가지 평균을 내보자고. 다시 윤곽 그룹을 2번으로 놓으면은 모험 영화가 여기 뭐야 액션 영화가 194분이네 평균이. 와 되게 길게 하네요. 그렇죠? 멜로는 짧아.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전쟁물이나 저는 그 전쟁물 액션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쟁물들이 그냥 시작해서 두두두두 가 끝나면 재미없어. 막 람보도 길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람보. 람보 마지막 편은 너무 그랬어. 할아버지 람보가 나오는 바람에 젊었을 때 람보가 아니라 할아버지 람보가 나와서 근력이 떨어진 모습이 영 그렇더라고. 뮤지컬이 어려울려나? 상영 시간의 길기가? 거기가 뭐 저게 뭐 극장에서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다 해갖고 편집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생방송으로 하는 거라면 무리가 갈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생방송이 아니라 편집해서 하는 건데 왜 유독 이렇게 짧을까? 어디는 194분이고 어디는 111분인 거는 뭔가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괜한 걸 트집을 잡아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한번 내줘봐요. 연도가 제일 먼저 출시된 게 몇 년도인지. 자, 부분합에 가서 이거 빼고 연도의 최소값 있죠. 최소값. 가장 먼저 영화가 각각 장르별로 분류별로 먼저 출시된 영화가 몇 년도인지를 알고 싶으니까 이거는 최소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확인 누르면 답은 나왔어. 드라마가 54년도, 멜로가 42년도, 43년도. 와, 다 옛날 거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계산한 평균 어디로 갔어? 다시 가볼게요. 자, 연도 빼고 아까 상영 시간과 투표에 대한 평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평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렇게 계산된 거를 연도에 가서 최소로 바꿨잖아요. 그때 중요한 게 여기 나온 거야. 야, 네가 새로운 값으로 바꾸래며. 그래서 싹 지워주고 나 새로 계산한겨 이런 거지. 그냥 아까 계산했던 요 두 가지 항목에 대한 평균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지?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없어진 거야.
그러면 얘를 해제하면 어떻게 될까? 얘를 해제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계산이 됐다가, 이렇게 먼저 계산했다가, 그렇죠? 이렇게 계산이 됐다가 다시 부분합에 가서 연도에 대한 최소값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때 이거를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줬어야 돼. 빼주고 확인을 눌러야 돼. 그러면 드라마 각 분류별 상영 시간과 투표 점수에 대한 평균이 나오고, 나중에 출시된 드라마 영화가 처음에 이제 출시라니까 좀 그렇지만 처음 이제 극장에서 상영된 시간의 최소 값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아까는 1, 2, 3이었는데 항목이 하나 늘었잖아요. 그 4로 변했어. 만약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저 위에 있는 제목 다 빼고 제목에 대한 개수로 바꾸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목의 개수가 여기 분류별로 개수가 하나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늘어나면 1, 2, 3, 4, 5가 될 거예요. 5가 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계산은 평균값이 밑에 깔렸고, 두 번째 계산은 최소값이 두 번째 위로 올라갔고, 마지막에 계산은 개수값, 카운트 값이 맨 위에 올라온다. 그러니까 먼저 계산한 게 1순위, 두 번째로 계산한 게 2순위, 마지막에 계산한 게 제일 위에 올라온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부분합에 가서 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만약에 선택을 하면 앞에 계산했던 모든 거 다 사라지고 제목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해제한 상태에서 또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제목의 개수 계산했는데 또 계산할 거 아니야. 또 계산하지. 그렇지?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모르고 얘를 선택했기 때문에 앞에 계산한 거는 다 사라진다 이거. 근데 어떻게 계산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된 것 같아. 그럼 에이 나 안 할래. 그럼 모두 제거. 원래대로. 부분합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부분합 작업을 다 해놓고 나서 이래저래 계산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 안 할 거야. 그러면 그냥 모두 제거를 누르면 원 데이터 아까 정렬한 순서대로만 다시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분합도 마찬가지로 이 분류를 기준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요 정렬의 순서가 분류였으면 부분합도 당연히 이 분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게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무조건 부분합은 첫 번째 있는 항목을 기준으로 가져오게 되더라. 얘를 분류라는 거로 고쳐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특별하게 다른 거는 없어요. 이제 부분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182쪽에 그 분류를 기준으로 다시 하게끔 하고 연도별 개수, 이게 지금 정렬을 뭐로 했어요? C3니까 어디야? C3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했잖아요. 그렇죠? 책에서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했어.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했는데 책에서는 부분합을 뭐로 하라 그랬냐면 연도별 개수를 하래. 연도별 개수. 그러니까 연도별 개수를 하나, 아까 제목의 개수를 하나, 어차피 SF는 2개고 드라마는 14개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저는 이거를 연도의 개수가 아니라 여기 있는 제목의 개수로 했었잖아요. 제목의 개수. 그래서 SF가 2개다, 드라마 14개다 이거죠. 그렇죠? 그 상관없어요. 이거의 개수를 구하나 이걸 개수는 어차피 2개고 똑같은 거니까 이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상영 시간에
최대값을 갖고 싶어.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지금 상영시간의 최대값을 계산하려고 했더니 조금 전에 분류별로 개수가 나왔었잖아요. 여기 제목에 개수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개수가 어떻게 된다? 사라지고 여기 있는 상영시간의 최대값으로 바꿔치기가 된다 이거죠. 확인 누르면 바꿔치기가 되겠지. 함수가 달라졌으니까. 근데 나는 상영시간의 최대값도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면 요거 얘를 해제하고 확인 누르는 수밖에 없다. 예. 쉽게 말해서 제가 확인 누르면 아까 SF 최대값 여기 제목의 개수는 사라졌어요. 근데 이런 것 가능하죠. 연도의 최대값과 투표의 최대값과 상영시간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각각의 최대값들이 각각의 항목들의 최대값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애는 최대값이고 어떤 애는 최소값이고 어떤 애는 평균이다 이럴 때는 따로따로 계산해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함수가 달라지면 항목이 다른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함수가 달라지면 전혀 다른 판도가 나온다. 그래서 항목마다 서로 다른 함수를 사용하고 싶다. 연도는 최대값, 상영시간은 평균, 투표는 최소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3번은 작업해야 된다. 항목 3가지에서 따로따로 계산할 때는 3번을 해야 된다. 이것도 요거 빼주고 눌러주면 지금은 똑같은 게 계산됐죠? 똑같은 게 계산됐어. 제가 똑같은 거를 한 번씩 계산하라고 했는데 여긴 평균하고 최대값이죠. 그렇죠? 평균하고 최대값 따로따로 계산된 거지. 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난 함수 따르게 당분간 안 할래. 잠깐 안 하다가 다시 한번 해볼래. 그러면 제거하고 다시 하면 된다. 고민하지 마시고. 예. 183페이지 보시면 부분합에 대한 결과를 굳이 난 손을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부분합 모두 제거를 누르고 나서 다시 부분합 작업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여기 좀 보시면 데이터 메뉴 한번 열어보실래요? 데이터 메뉴로 좀 부분합이라는 거 있었죠? 그렇죠? 부분합이요. 그래서 부분합을 하면 이렇게 1, 2, 3 이런 게 뜨잖아요. 그렇죠? 그룹별 계산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필기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3번을 누르면 뭐가 나오게요? 자, 이 결과 이거 이렇게 전체 결과를 나오기 위해서는 1번 눌러야 될까요? 3번을 눌러야 될까요? 이거죠. 1번 누르면 전체고 3번 누르면 제일 끝에 있는 숫자를 누르면 개별적인 거. 중간의 숫자는 그룹별. 그런데 요 왼쪽에 있는 1, 2, 3을 나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 보기가 싫어. 그게 요거예요. 그룹 해제 가시면 윤곽 지우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 가서 뭘 눌렀어? 윤곽 지우기. 왼쪽에 1, 2, 3이 없어졌죠, 그렇죠? 그럼 다시 부분합을 한번 가보세요.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다가 우리 합계라고 한번 써봅시다. 합계. 여기다 합계라고 한번 써보자고. 각각의 숫자를 합하려고 그래. 의미 없는 건데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수식이라는 메뉴에 가서 자동합계를 누르면 돼요. 저 수식이라는 메뉴에 가서 자동합계를 누르시면 요 왼쪽에 숫자 3개 합계를 구하려고 껌뻑거릴 겁니다. 엔터. 그리고 여기다가 홈에 가서 쉼표 스타일 찍어주세요. 그래서 자동차기 빠방 치면 쫙 내려갈 거예요. 테두리 선은 좀 엉망이 됐지만
그때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H 있죠, H. H에 있는 모양을 I에 넣어주면 되잖아. 아까 여기는 자동 이 뭐 쉼표살이 없었잖아요. 아까 쉼표살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하면 보기 싫잖아. 이게 테두리 선도 없고. 그럴 때는 H라고 하는 애를 클릭하고 나서 서식 복사 누르세요. 그리고 합계란에다 찍으면 돼. 합계란에다 I에다 찍으면 돼. 자, 여기요. 여기 1번. 얘를 1번 찍고 2번 서식 복사 찍고 여기 3번. 그럼 1번에 있는 이 동네 있잖아. 이 동네. 테두리 선도 그려져 있고 쉼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혀 있는 거를 서식 복사를 눌러서 이 동네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양새 똑같아졌잖아. 자, 그런데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FGH 블럭 잡으세요. FGH 여기가 아니라 FGH 세 칸, 그렇죠? 그리고 그룹이라는 메뉴 있어요. 데이터 메뉴 탭에 있는 윤곽선 그룹에 그룹을 클릭해서 그룹 해보세요. 그럼 세 개가 그룹이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세 개는 요 세 개는 합계로 다 대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요 빼기를 I 위에 있는 빼기를 누르면 합계만 보통 나와. 이 제목이 그 스타워즈라는 거에 대한 점수입니다. 그 점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펼쳐 보여드릴까요? 연도, 상영, 시간, 투표. 뭐 의미 없는 숫자지만 계산해서 합계가 나온 겁니다. 할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평상시엔 안 보여주다가 누가 제시해달라 그러면 그때 펼쳐놓고 보여주면 좋잖아. 부분합이죠. 부분합처럼 아까 부분합은 세로 부분합이었지만 이거는 가로 부분합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가로고 이거 세로지. 세로. 이런 식으로 꾸밀 수도 있다 이거죠. 그게 그룹 페이지에 그룹 이런 거고요. 가상 분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가상 분석.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또 배울 겁니다. 통합도 있고요. 우리 유효성 검사 배웠어요? 일단 한번 배워보죠. 뭐 어려운 거 아닐 테니까. 중복된 항목 제거도 있고요. 예. 여기 있죠, C. 자, 얘를 번호선으로 정렬해 보세요. 번호선으로. 이 번호선으로 정렬했어요. 그렇죠? 원래대로 된 거예요. 요 C 있죠, C. 컨트롤 C 눌러서 요 건너뛰어 가지고 붙여넣기 해보세요. 저걸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분류를 제가 복사해서 옆에다 하나 만들었어요. 똑같이 붙여넣거든요. 근데 분류의 종류가 몇 개예요, 지금? 막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요. 중복된 항목 제거를 눌러요. 그 확인 누르면 요거야, 요거. 데이터 발생된 순서대로 나온 거예요. 이건 정렬한 건 아니죠. 그렇죠? 얘를 정렬하면 되지. 뭐 오름차순. 그러면 현재 여기는 몇 가지다? 9가지 분류가 들어있는 거지. 여기 있는 영화들 분류를 9가지로 해놓은 거야. 이렇게 중복된 거를 제거하면 유일한 것만 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피벗 탭을 하기 전에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 더하기 표시 한번 눌러보세요. 화면 하단에 보면 요 더하기 누르면 새로운 시트가 하나 생길 거 아닙니까? 이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다가 이 이름, 여기는 한글 이름, 여기는 영문 이름, 여기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한 요만큼만 할게요. 그냥 대략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만큼만 테두리 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 빼먹었다. 여기 성별. 여기는 우리말 입력을 할 거고요. 여기는 영어 이름을 입력할 거예요. 여기는 남자냐 여자냐 입력할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점수니까 점수는 여기 중간고사, 여기는 기말고사, 여기는 합계라고 고칩시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계라고 바꿀게요. 자, 룰이 있어요. 중간고사는 빵점에서 30점이고 기말고사는 빵점에서 70점이에요. 당연히 합계는 빵점에서 100점 사이죠. 여기는 남자 또는 여자 둘 중에 하나만 입력해야 돼요. 여기 있는 개수는 상관없어요. 칸만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중간고사, 기말고사 더해서 합계 낼 거예요. 근데 보통 100점 만점으로 시험을 보는 데도 있지만 방송통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가 30점 만점이고 기말고사 70점 만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점수하고 기말고사 점수를 평균이 아니라 더해서 합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성별을 입력하세요. 그럼 어떤 분은 남자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성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남자라고 쓰는 사람이 있고 벌써 남자만 3가지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를 골라라 그러면 남성을 골라라 남을 골라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여기 블럭을 이렇게 잡아서 남자 또는 여자가 나오게끔 골라내게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메뉴 탭에 가시면 유효성 검사라고 있어요. 유효성 검사. 그래서 여기다가 아무거나 와도 모든 값이라고 써있을 테니까 뭐라고 막 써도 되지. 그래서 여기 목록을 선택하고 여기다가 뭐 여성을 먼저 쓰던 여자를 먼저 쓰던 남자를 먼저 상관없습니다.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그러면 남자, 여자 또는 여자, 남자 이렇게 쓰면 돼요. 컴마로 구분합니다. 컴마로. 그럼 여기에 이렇게 생겨요. 화살표가. 그래서 여기다가 남성이라고 쓰면 오류 나요. 그 뭘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 화살표 눌러보면 나와. 고르라고. 고르라고 하면 편하잖아. 그렇죠? 고르라고 하면 편하지. 자, 여기는 500점 이렇게 쓰면 큰일 나잖아. 그렇죠? 500점 쓰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블럭을 잡아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서 이번에는 정수로 바꿀 거야. 정수. 최소는 빵점에서 최대는 30. 그러니까 정수는 소점이 없는 수를 정수라 그래요. 그래서 25.3 이렇게는 안 들어가지. 정수니까. 예.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500점 그러면 에러 나요. 31점 에러 난단 말이야. 30점은 들어가고 빵점은 들어가. 근데 얘는 아까 잘못 입력해 놓은 거잖아. 얘는 먼저 있던 애잖아. 그게 얘는 괜찮아요. 근데 얘를 지웠어. 다시 500점 넣으려 그러면 안 들어가 이제. 먼저 있었을 때는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유효성 검사를 지정을 했어. 근데 유효성 검사를 지정했는데 이미 그 전에 유효성에 해당하지 않는 값이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아니죠?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얘는 못 건드려요. 인데 내가 바꿨단 말이야. 근데 아까 500점 못 돌아가요. 안 돼요? 안 돼. 여기는 당연히 유효성 검사에 가서 정수로 가서 최소가 0점이고 최대가 70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고사에서 20점 뭐 이런 식으로 받고 나면 이제 기말고사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70점 사이에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예요? 아까 수식에서 자동학교 들어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더해지는 거니까 알아서 더하면 되지 뭐. 여기는 데이터가 들어가면 알아서 점수가 환산이 되겠고, 여기는 이 중에서 고르면 되고. 그런데 마우스가 오늘따라 작동이 안 되네. 그려? 그럴 때는 Alt키 누르고 화살표 내리면 돼. 그 목록이 떠요. 무슨 기냐 이런 거 있잖아. 여기다 뭐를 넣어야 되는데, 내가 뭘 넣어야 되는데 이건 화살표도 없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아까는 유효성 검사에서 화살표라도 목록이 떴는데 이거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Alt키 눌러서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떠요. 이게 떠. 위에 종류가 뜬다고. 그래서 뭐가 누르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는 거지. 자, 그 다음 여기는 마우스를 클릭하면 우리말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마우스를 클릭하면 영어가 들어가야 되잖아. 내가 알아서 한역해 누르려면 귀찮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블럭 잡으시고 유효성 검사에 가셔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 IME 모드라는 데로 들어가는 거. IME 모드. 우리 밑에 보시면 거기 A니 간이 이런 거 있죠? 화면 밑에 보시면 가 누르면 A가 되고 A 누르면 가가 되잖아요. 그게 한글 영문 선택하는 기능 아닙니까? 이걸 IME 모드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블럭을 잡아서 유효성 검사에 가가지고 IME 모드를 뭐로 바꿀 거냐면 한글, 전자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전자가 아니고 그냥 한글. 여기는 IME 유효성 검사에 가서 IME 모드를 뭐로? 영문. 영문 전자 아닙니다. 영문이에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알려드릴게요. 전자는 뭐고 없는 거는 뭐냐? 없는 건 반자라 그래. 반자. 전자 반자가 있는데 우리 그거 삼각형 기호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요. 색깔 칠해져 있는 건 안 칠해져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하트 모양, 클로버 모양 이런 거 있잖아. 기호들 있잖아. 이거요. 이거는 전자라 그래. 전각, 반각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단 영문으로 바꿔 놓으세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런 기호들 나오잖아요. 요런 기호가 우리말 크기랑 똑같아요. 여기서 제가 요걸 누르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숫자로 두 글자 정도 공간을 차지할 거예요. 제가 한번 왼쪽에 맞춰놓고 보도록. 두 글자만큼 되잖아요. 요 기호 하나가 두 글자. 그래서 요런 글자를 우리는 반각 글자라고 그래요. 반각. 이거를 전각 그래요. 전자. 우리말은 반자가 없어요. 우리말은 기억을 하나 눌러드려도 두 글자예요.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우리말은 반자가 없습니다. 한글은 다 전각이고요. 이런 특수 기호들은 전각도 있고 반각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이지만 제가 한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경우 있잖아요. 특수문자요. 그렇죠? 이런 특수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 전각기호 입력하기, 반각기호 입력하기 이런 게 있어요. 반각기호는 반쪽아리 글자예요. 반글자, 반쪽아리 글자. 전각기호는 가로 세로 정사각형 형태. 원고지 한글 한 칸만한 글자. 이거를 전각기호라 그래요. 전각기호. 이런 거는 반각기호, 반토막기호. 그런 거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세팅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제가 클릭하면 밑에 보시면 가라고 돼 있을걸? 여기는 영어로 알아서 가. 알아서 간다고. 근데 여기다 이렇게 쓰면
GH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호로 바뀌는 건 있지. 여기다가 A, B, C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는 알아서 여기는 한글이 들어가고 여기는 알아서 영어가 들어가죠. 우리 인터넷도 그래요. 검색하려고 클릭하면 거기는 한글 상태로 들어가. 로그인하려고 클릭하면 영문 상태로 들어가고. 그렇게 보통 해놔야 소비자들이 편하다고 말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옛날부터 인터넷은 영어로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무조건 클릭하고 한역을 한번 누르고 시작하는데, 누르니까 영어로 바뀌지. 원래는 한글이 영어였는데 한글로 바뀔 줄 알았는데, 옛날 습관 때문에. 근데 지금은 편의상 한글 영어가 알아서 바뀌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전각이다 반각이다, 이거 IME 방식이라 그래. IME 모드. 여기 아까 어디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에 가보면 이 IME 모드를 영어로 할 건지 한글로 할 건지 알아서 바뀌더라 이거죠. 되게 편해요 이거요. 이거 안 해놓으면, 특히 여기 있는 설정에 가서 아까 성별 같은 거 설정 안 해놓으면 남자, 뭐 남성, 뭐 남컷, 수컷, 남컷, 뭐 별의별 성별이 다 나와요. 그럼 지구상의 성별이 한 10몇 가지 나오더라고. 딱 둘밖에 없는데, 물론 뭐 생물학적 젠더, 뭐 사회학적인 젠더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남성, 여성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는 오류가 날 수밖에 없지. 왜냐면 남자가 몇 명이냐 계산해 봐야 되는데, 남자가 몇 명, 남성이 몇 명, 남이 몇 명, 뭐 수컷이 몇 명,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가장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요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유효성 검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메모장 한번 띄워 보실래요? 메모장. 메모장은 시작 버튼 누르면 모든 프로그램 안에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우리 윈도우 10에서는 윈도우즈 영어,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그룹이 그 안에 있는데, 윈도우 7은 그냥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그룹 안에 있어요. 아니면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 검색창이 하나 뜨죠. 그렇죠? 거기다가 영어로 노트, 노트패드라고 있어요. 노트패드가 메모장입니다. 직접 노트패드라고 써도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엑셀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엑셀을 잘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타자는 빠른 사람이 있어. 그럼 아래 한글에다 입력을 하던, 메모장에다 입력을 해달라 그래. 여기다가 성적표라고 쓰고, 이름, 그 다음에 이름하고 학번을 써야 되는데, 얘를 한 칸을 띄울 거냐, 그렇죠? 아니면 요 사이를 컴마를 찍어서 구분할 거냐, 아니면 슬래시를 걸어서 구분할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탭키라고 있죠. 탭키, 키보드에 탭키. 탭키 누르면 보편적으로 8글자가 밀려나가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름, 학번, 국어, 영어, 수학. 아니면 이름 한 칸 띄고 학번,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 탭을 이용해서 띄울 거냐, 컴마를 이용해서 띄울 거냐, 빈칸을 이용해서 띄울 거냐, 아니면 여기다 특정 기호를 입력할 거냐 하는 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뭐 섞어도 돼요. 근데 이제 점 이름은 곤란할 수 있어. 이름 점, 학번 점, 국어 점, 영어 점, 수학 점인데, 예를 들어 이게 점으로 구분됐다 그러면 여기다 홍길동이라고 쓰고 점 1151 점
50.5. 그럼 50은 국어고 이 5는 영어로 가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점 같은 거는 함부로 쓰면 불편하겠죠. 그렇죠? 이런 건 이제 불편하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쓴다 그러면 여기다가 홍길동 탭 1쯤에 일쯤에가 아니라 1151 90 90 90 이렇게 1쯤에 1152 뭐 80 80 100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그러니까 입력하는 사람이 탭키 누르는 거는 새끼손가락 누르면 들어가잖아요. 왼쪽에 있는 새끼손가락 누르면 되고, 이렇게 슬래시 기호 같은 거는 입력하기가 불편한 게 잘 안 쓰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고 하면 뭐 몇 편줄이든 몇만 줄이든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입력받은 데이터 파일을 통째로 불러와서 하는 방법이 있고, 얘를 복사해서 어딘가에다 붙여놓고 붙었죠 지금요. 이 사이가 만약에 컴마로 구분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컴마로 한번 제가 찍어 볼게요. 이 컴마로 만약에 구분되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여기다 가져왔을 때 알아서 구분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알아서 구분되지 않았잖아요. 얘는 어떻게 얼떨결에 됐는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진 않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옆으로 위에서 아래로 쭉 붙어서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몇천 줄이든 몇백 줄이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엑셀에서 지금 위에 있는 것처럼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그래 계산하잖아요. 그럴 때 데이터에 가면 텍스트 나누기라고 있단 말이에요. 텍스트 나누기 어딘지 보세요. 아까 고급 필터 옆에 있어요. 고급 필터 옆에 얘를 누르면 자, 마법사란 말이 나와요. 마법사란 말이 여기 나왔잖아요. 마법사는 뭐냐면 단계별로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마법사라 그래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걸 단계 없이 그냥 내가 위에서 아래로 쭉 해갖고 오케이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는 너무 어려워. 우리 과거의 컴퓨터가 그랬었어요. 과거의 컴퓨터는 아는 사람 쓰는 기계잖아. 모르는 사람이 물었어 컴퓨터로 그 어려운 거를. 그러니까는 내가 알아서 쫙 프로그램 작성해서 딱 치면 결과가 나오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 우리 프린터 같은 거 새로 사시면 컴퓨터 연결하면 1단계 전원을 연결합니다. 뭐 그다음에 뭐 USB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그다음에 잉크를 넣어주세요. 뭐 3단계 뭐 4단계 뭐 마지막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해주잖아요. 이거를 마법사,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산신령 할아버지, 그 영어로 위저드라고 하잖아요. 위저드. 그거랑 같은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구분기호로 분리됨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분기호로 분리됐다고 나오잖아요. 여기야 컴마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맞죠? 그렇죠? 다음 탭키냐? 아니 쉼표죠? 쉼표. 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탭도 들어있고 컴마도 들어있으면 둘 다 체크하면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하나씩 쓰지. 그래서 쉼표로 선택을 딱 하니까 아까는 쭉 글자가 따로 붙어있는 듯이 보였는데 쉼표를 딱 찍으니까 구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다음 이때 뭐 국어 점수는 안 가져올 거냐 이건 아니죠. 내가 가져오고 싶지 않은 항목은 가져오지 않겠다 건너뛰면 걔는 안 들어와요. 다시 1번을 누르면 가져온다는 거고. 마침 분리가 됐잖아. 커말 자격증에 나오는 문제예요. 어떻게 되냐면 커말 자격증에는
메모장으로 작성한 이런 파일을 줘요. 이런 파일을. 이런 파일에는 여러 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는 이렇게 쉼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빈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지. 열어보면 또 뜨니까. 걔를 복사해서 붙이고 나서 데이터를 분리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 파일을 불러와서 아예 처음부터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이제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이게 메모장에서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데 아래 한글에서 문서를 만들었어. 아래 한글에서 문서를 만들었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탭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탭으로. 여기도 홍길동 탭 1151 탭 90 탭 이렇게. 이건 컴마로 구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빈칸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런 거 되어 있잖아요. 그게 따라서 달라요. 엑셀에서 파일에 가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엑셀이 지금 막 이렇게 데이터가 쫙 들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내가 저장을 할 때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txt라는 게 있고요. txt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그게 탭으로 분리되어 있는 txt가 있고 공백으로 분리되어 있는 텍스트가 있고 컴마로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엑셀에서 X라는 거로 저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txt 그 다음에 csv 공백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얘를 txt 형태로 저장을 하면 걔가 이렇게 저장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글자 이름, 학번, 국어, 영어, 수학, 홍길동 뭐뭐 항목들이 있잖아요. 얘가 메모장으로 열어보면 이렇게 저장되는 겁니다. 이거를 tx 형태로 저장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CSV라고 있죠. CSV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그래요. CSV가 뭐냐면 이거예요. CSV 컴마로 separate value 값이 구분되어 있다. 컴마 separate value txt 이거 아니다. 이거 prn 이건 prn이고 얘가 txt 탭으로 구분되어 있죠. 탭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txt 컴마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컴마 separate value 빈칸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prn.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문서를 우리가 엑셀에 가서 txt로 저장할래요 라고 하면 그 각각의 항목이 이렇게 탭키 눌러진 것처럼 벌어서 저장이 돼. 메모장으로. 그 다음에 얘를 CSV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 형태로 저장하면 하나 이름 컴마 뭐뭐 컴마로 구분돼. 얘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엑셀에서도 CSV로 저장하는 건 많지만 왜냐면 엑셀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가져오려면 딱 궁합이 맞아서 쫙 달라붙으면 좋은데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CSV로 저장해서 가져오면 100이면 100 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래 한글에서 문서를 만들어서 메모장처럼 이렇게 글을 쓰는데 아래 한글도 CSV로 저장되면 내용이 이렇게 컴마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건 이제 특별한 기호를 따로 넣는 거니까 나중에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데이터에도 엑셀에도 단순히 엑셀에만 사용하는 게 있고 엑셀을 다른 프로그램 쪽에 연결을 시킬 때 확장을 해서 연결을 시켜줄 때는 어떤 형태로 저장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제가 빅데이터를 공부할 때는 다 CSV로 되어 있는 파일을 갖고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컴마로 다 구분되어 있는 거죠. 컴마로 다 구분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 탭으로 구분되어 있으면은요, 이렇게 탭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너무 많이 벌어져요. 옆으로 보세요. 이만큼 벌어졌잖아. 벌써 글자가 8글자씩 공백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간 낭비가 너무 큰 거야. 얘도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저장. 그러니까 빈 글자로 저장할 거냐, 슬래시로 저장할 거냐, 컴마로 구분할 거냐 하는 건데, 얘는 8글자로 구분됐잖아.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볼 때는 눈에 착 들어오지만. 그러니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그런 거조차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죠. 예.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엑셀에서 우리 교재 없는 형태를 좀 살펴보고 있어요. 고급 필터나 필터 같은 건 해보고 정렬도 해봤는데, 아직 안 해본 거는 여기 있는 통합이나 가상 분석은 우리 아직 안 해봤거든요. 가상 분석은 안 해봤는데,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 피벗 테이블이라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피벗 테이블 작업이 돼서 시간이 좀 남으면, 아까 우리 제 홈페이지에 있는 그 학습 자료실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엑셀 강좌 데이터. 얘를 불러서 또 많은 양의 데이터가 좀 들어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 겁니다. 네. 피벗 테이블을 좀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네, 피벗 테이블은 뭐냐 도대체 이거죠. 자,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쓰면은 이렇게 써요. 피벗 테이블. 피벗 이런 건데,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 이걸 피벗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콤파스 원 그릴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 해가지고 뭐 양팔각형 좌우로 나란히 뭐 이런 거, 뭐 해처 모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피벗이다. 예. 그게 이제 사전적인 뜻인데, 도대체 피벗 테이블을 하면 뭐가 좋으냐 이거죠. 뭐가 좋으냐 이거죠. 자, 우리가 연도별로 그룹을 짓고 싶어요. 어떻게 그룹을 져요? 50년도, 60년도,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그룹을 짓고 싶어요. 그룹 져집니까? 51년도, 52년도, 53년도 이거는 되겠죠. 근데 50년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런 거. 상영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단위로 되어 있는 거. 60분, 120분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 투표 수도 예를 들어서 1000, 2000, 3000, 4000대로. 우리가 여기서 그룹 짓는 거는 멜로냐 전쟁이냐 이거는 가능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거를 그룹을 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렬이란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서가 흩어지죠. 부분합은 그게 피벗 테이블은 이게 없어요. 그룹을 설정하는데, 그룹을 설정하는 것 하는데,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 날짜별로 그룹을 지을 수 있어요. 월별로 그룹도 질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월별, 분기별, 그 다음에 금액별, 이런 거. 예. 아까 여기서 보면은 이런 거 있죠. 뭐 분류별 이런 건 가능하지. 분류별. 아, 이런 거는 당연히 쉬운 거죠. 그렇죠. 예.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정렬이란 작업을 해야 되고, 이 정렬이란 작업을 하게 되면 순서가 흩어진다. 근데 피벗 테이블은 그게 없다. 근데 피벗 테이블도 다 단점들은 있어요. 한번 해보죠 뭐. 자, 피벗 테이블은요, 데이터가 있는 영역에다 클릭해 놓으시면 되는데, 데이터 메뉴에 없고요, 삽입 메뉴에 있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있을 거예요.
피벗 테이블 누르세요. 그럼 이 데이터를 몇 줄이든 몇천 줄이든 몇십만 줄이든 블럭을 잡는데 얘를 여기다 할 거냐, 기존 워크시트 여기다 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종이에다 따로 할 거냐, 이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근데 보통 자격증 시험에는 여기 뭐 60번째 줄서부터 하시오 뭐 이렇게는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도 한번 해보죠. 뭐 60번째 줄을 클릭해보죠. 뭐 확인 누르면 뭐가 하나, 여기 틀렸다. 여기 다시 지우고 다시 60번째 줄 찍을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피벗 테이블을 하면은요 이렇게 떠요. 요게 옆에 있던 애인데 제가 좀 끌고 온 거예요. 예, 보시기 수월하고 끌고 온 것 뿐이고요. 예. 다른 데를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이 아니고요. 요 피벗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영역을 클릭해야 상단에 피벗 테이블 메뉴가 따로 떠요. 자, 얘를 이렇게 제가 움직이는 건 구석에 있는 걸 끌고 오기 보시기 불편해서 제가 땡겨 온 건데, 필드 목록 안 봐도 되고 봐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얘는 끌고 와서 얘를 끌고 오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끌고 오면 되고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또 알아서 들어갑니다. 자, 그룹별로 한번 해보죠. 그룹별. 아까 여기 그룹별로 제일 짓기 쉬운 게 분류였죠? 분류를 찍으면 얘가 분류가 어디로 가나 한번 보세요. 행으로 알아서 갔네? 행으로 갔잖아, 행. 그렇죠? 행으로 갔죠? 얘를 밖으로 끌고 나가면 사라져요. 여기 있는 분류를 열로 가져가도 돼, 열. 근데 전정이 맨 앞이야, 왜? 보통 얘를 끌고 오면 얘 가나선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 그 다음에 제목의 개수를 여기다 시그마 값에 넣어 볼게요. 제목의 개수, 제목이라는 건 글자잖아요. 얘를 요 시그마 값, 결과 값을 도출하기 위한 곳에다 끌고 가면 글자기 때문에 개수로 나와요. 그럼 전쟁물이 6편, 액션물이 3편, SF가 2편, 드라마가 14편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알아서 분류했잖아요, 지금. 너무 편하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그룹 계산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상영 시간에 아까 평균도 계산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영 시간을 끌고 오면 상영 시간은 숫자잖아요. 합계부터 나와요. 그럼 요 상영 시간이라는 데를 합계 상영 시간을 클릭하면 필드 설정하는 게 나옵니다. 값을 설정하는 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평균을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보기가 싫죠, 그렇죠? 이렇게 블럭 잡아서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돼요.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탁 구분이 되겠지. 자, 분류를 지금, 그런데 지금 상영 시간을 하나 추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시그마 값이라는 게 하나 생겨요. 얘가 지금 옆으로 나타난 건데 얘를 분류 밑으로 끌고 내려오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전쟁이라고 하는 분류가 있는데 6개 작품이 있고 평균 시간은 180분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얘가 연루가 있으면 옆으로 줄줄이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고, 얘를 이렇게 내리면 이 밑으로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얘를 버릴 수는 없어. 얘를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지. 결과가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분류를 연루로 가져가고요. 연루 가져가고요. 여기다 뭘 가져올 거냐면요, 상영 연도를 가져와 볼게요. 연도. 분류를 빼도 되고요. 분류 빼도 되는데 그냥 넣어 볼게요. 그리고 제목을 시그마 값에 한번 가져와 볼 겁니다.
지금 1939년도에 전쟁물이 하나 나왔고 40년도에 전쟁물이 하나 나왔고 55년도에 드라마가 2개 나왔어요. 그 56년도에는 드라마 하나에 뮤지컬 하나 나와서 총 3편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 아까 그랬잖아요.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보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연도라고 하는 얘 있잖아요. 이 연도 이거. 얘를 그룹을 줘야지. 이 연도를 왼쪽에 나와 있는 연도에다 오른쪽 눌러서 그룹을 지을 거예요. 어떻게 질 거냐면요. 1931년부터 2000년까지 그룹을 질 거예요. 1931년서부터 2000년도까지 10단계 10년식으로 잡을 거예요. 확인. 되죠? 이게 50편의 영화입니다. 50편의 영화를 우리 영화진흥공사의 새로운 직원 보고 야 이거 분석 좀 해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엑셀 모르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1950년대 멜로의 하나 30년대 전쟁의 하나 60년대 뮤지컬의 하나 60년대 드라마 하나 해갖고 뭐 발을 정자 5개씩 써가면서 통계를 내겠죠. 그렇죠. 이게 50편이니까 그렇지 5000편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도 집에 못 가고 저거 두들기고 있을 거야. 이거면 뭐 1분도 안 걸렸잖아. 굉장히 편하죠. 그렇죠? 근데 시그마 값에 지금 하나만 나왔잖아요. 하나만. 만약에 여기에 상영시간의 평균을 계산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나 여기다 명령을 걸면 값필드 설정 클릭하면 생겨요. 평균을 바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균을 바꾸면 이렇게 평균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분류 밑 옆으로 간 거죠? 열을 기준으로 지금 답이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2개씩 얘를 연도 밑으로 끌고 내려가면 어때요? 시그마 값을 30년대는 2개 어쩌고저쩌고 40년대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를요 재미나게 분류를 연도 밑으로 끌고 내려갈 수 있어요. 분류를. 그러니까 30년대에는 전쟁물이 있었고요. 40년대는 모험과 멜로가 있었고 50년대에는 장르가 되게 많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를 연도하고 분류를 위아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물은 30년대에서 50년대, 60년대, 90년대 있었고 액션물은 50년대, 80년대 있었고 이런 식으로 뭐를 기준으로 보여줄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르를 왼쪽에다 놓고 그 다음에 연도를 오른쪽에 끌고 갈 거냐 그때 이제 시그마 값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보여주기 나름이죠. 그렇죠. 요 데이터 위에 바뀌었어요? 데이터? 하나도 순서 안 바뀌었잖아. 너비만 흐트러진 거지. 이 피벗 테이블을 내가 잘못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여기죠. 여기 얘를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못 지워요. 일부는 절대로 못 건듭니다. 그냥 이렇게 지울 수가 없죠. 데이터 다 지워지니까 이렇게 지워도 되고 이렇게 줄 단위로 지워도 되고 줄 단위 일부러 지울 수도 없어요. 그냥 알맹이만 여기 알맹이만 통으로 지울 수는 있어요. 통으로 지울 수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저기 로마의 휴일 53년도 작품인데 50년대 작품이니까 여기 걸린 거겠죠. 여기 여기에 지금 뭐냐면 멜로물이죠. 그렇죠? 50년도 멜로물이니까는 이쪽 어딘가에 해당할 텐데 이쪽에 어디 하나 해당할 텐데 여기에 제가 이거를 상영 시간을 118분이 아니라 11,800분으로 바꿔볼게요. 11,800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 그냥 고쳤어요.
피벗 테이블 어떻게 됐나 보세요. 안 바뀌어요. 피벗 테이블이 완성된 후에 원래 데이터가 변경되면 피벗 테이블에 반영되지 않는다. 반영되지 않으면 사기칠 수 있잖아. 그래서 새로 고침을 눌러야 한다. 여기 가시면 데이터 테이블 도구 분석에 가면 새로 고침이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야만이 여기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멜로에 걸려있는 건 11,800번 돌아갔잖아요. 평균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요. 아까 원래 데이터가 여기 지금 118번인데 제가 11,800번을 고쳤잖아요. 그랬죠? 이게 어떻게 해서 됐냐면 피벗 테이블 결과에 가서 새로 고침을 눌렀더니 되더라. 피벗 테이블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원래 데이터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피벗 테이블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반드시 새로 고침을 눌러야 한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용어예요. 피벗 테이블에서 데이터가 변경되면 결과 데이터에 자동 반영된다. 땡, 틀린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얘를 제가 118번으로 고치겠죠. 그렇죠? 그렇죠? 고치면 여기도 반영이 안 됐죠. 지금요? 그러니까 분석에 가서 새로 고침 눌러주니까 반영됐죠. 꼭 그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작업하실 때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그룹을 질 수가 있어요. 그룹 질 만한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데이터를 가지고 뭐 주연 이름하고 제목 갖고 그룹 짓기는 불편하죠. 그러니까 분류가 돼 있는 연도는 숫자니까 그룹이 될 만하고, 투표를 만약에 1000단위로 할 수 있죠. 1000점에서 빵점에서 1000점까지, 1000점에서 2000점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있는 거 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리고 투표 점수를 기준으로 행에다 놔야지. 그리고 제목의 개수를 한번 넣어보세요. 제목의 개수. 자, 투표 점수를 행에다 놨어요. 행. 그러니까 355점짜리가 한 개, 356점짜리가 한 개, 364점짜리가 한 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점수는 없나 봐.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 점수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을 짓는 거죠. 어떻게 질 거냐면요, 1점에서부터 5000점까지 질 거예요. 1점에서 5000점까지 1000점 단위로. 그러니까 제가 시작과 끝에 자동에 체크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숫자를 1 고치고 얘를 5000으로 고치면 알아서 이렇게 점수가 그룹이 되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찔 때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게 이걸 어떻게 점수를 줄 거냐. 1점에서부터 5000점까지인데 1000 단위로 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기시험에, 커말 자격증 실기시험에 그룹을 이렇게 주시오 라고 하면 내가 이 숫자를 정해줄 줄 알아야 되고, 필기시험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가나다라 4개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는 거고. 몇 번 해보시고 나면 어렵지 않게 금방 습득이 가능합니다. 지금 책에서는 186쪽의 연도를 기준으로, 자, 우리 책대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행 빼버리고 연도 집어넣고요. 열에는 분류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상형 시간을 시그마 값에 넣네. 근데 아까 우리 그룹을 졌었잖아요. 이 책에는 이 그룹을 지라고 돼 있네. 그래서 1930년서부터 2000년까지 다시 우리 31년서부터 잡았는데 이걸 1930년서부터 잡고 10년 단위로 잡아버리면 30년에서 39년, 그러니까 30년대, 40년대, 50년대 이렇게 나오겠죠? 아까는 제가 31년에서 40년까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맞는 말 같아요. 30년대 거, 40년대 거. 그런데 이게 지금 상형시간 합격이잖아요. 상형시간 합계. 상형시간 합계가 무슨 의미가 있어? 뭐야? 개수로 바꿔야지. 상형시간의 개수를 바꾸느니 이걸 개수로 바꾸느니 그냥 빼버리고 제목이 글자니까 개수로 나오는 게 편하지. 상형시간은 숫자잖아요. 숫자를 가져오면 합계부터 나오거든. 글자는 개수밖에 없고 글자에 대한 합계 평균은 없잖아요. 최대값, 최소값. 그런데 상형시간을 가져와서 얘를 굳이 개수로 바꿀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똑같은 거 아니야. 제목의 개수나 상형시간의 개수나. 뭐 상형시간 중에서 가장 최대값이 뭐냐 이런 걸 계산하면 몰라도 굳이 이걸 개수로 바꿀 의미는 없는 것 같아. 그냥 제목의 개수를 가져오는 게 이해하기도 수월하지 않아요? 야, 상형시간의 개수를 가져왔어. 상형시간의 개수가 뭐야? 아, 제목의 개수를 가서 제목이 몇 개 있냐고, 영화가 몇 편 나왔냐고 알아듣기 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잖아. 멜로는 저기 드라마가 많이 나왔죠. 드라마 많이 나왔고 50년대는 80년대하고 50년대는 명작들이 많이 나왔나 봐요. 그렇죠? 자, 30년대에 어차피 초니까 작품이 많지 않았고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룹을 통계를 내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연도별로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제시자 과정이죠. 취업 과정, 창업 과정, 제시자 과정,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컴퓨터 일반 OA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무 향상 과정이 있고 뭐 유튜브 양성 과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과정별로 몇 명이 수강 시청이 들어와서 몇 명이 수강료를 냈으며 몇 명이 중간에 그만뒀는지 수료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표를 걸어가지고 작업하고 싶었나 봐요. 직원분의 한 분이 책임자가.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도 작품 하나, 몇 년도 작품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양이 몇백 개, 몇천 개씩 막 나오는데 강좌가 1년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도무지 분석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를 호출하셔갖고 상황을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저는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피벗 테이블이거든요. 이 피벗 테이블을 갖고 설명을 드렸죠. 데이터를 일단은 다 가져와서 여기다 놓고 하나씩 뒤밀어 봅시다. 그랬더니 모양새가 나오네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더니 안 부르더라고. 더 이상 해결이 되셨나봐. 해결이 됐어. 되게 편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저는요 이거를 부가가치 신고서를 친구낼 때 제가 이제 1년 동안 거래하는 4개 1년에 2번씩 부가가치세 신고하잖아요. 그럴 때 부가세 신고할 때 이제 구매 금액, 그다음 판매된 내역 이런 거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국세청에 신고할 때,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때 요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형식대로 그대로 만들었어요. 피벗 테이블에 관한 거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아까 만년 달력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렇죠? 예, 학습자료실에 만년 달력이 있어서 그걸 한번 열어봤는데, 학습자료실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이 도움될 만한 게 좀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월 일정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날짜로 2021년을 고치시면 돼요. 여기 설명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를 한번 고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네들 생일이나 행사 같은 걸 만들면 자동으로 여기에 그게 짝짝짝 생긴다 이거죠. 이건 2021년이라서 안 나오는 거고, 지금 이건 2019년이고 얘는 2021년이라서 여기 세팅이 안 된 것 뿐이에요. 여기 있는 날짜만 바꿔주면은 21년 1월 1일 이렇게 날짜만 바꿔주면은 자동으로 여기 신정이라고 뜨죠. 그렇죠? 예, 그렇게 뜨니까는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주절주절 좀 떠들어 봤는데요. 우리 책에서는 아까 이거를 상영 시간의 합계를 개수로 바꾸는 과정이 나왔는데, 이거는 책에서 실수한 거는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걸 뭐 실수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때 숫자 같은 경우에는 합계 말고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합계 말고도. 근데 합계 말고 뭐가 있냐면, 얘를 클릭해서 필드값 설정을 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개수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보시면 상영 시간이 여기 있잖아요. 상영 시간. 아까 얘가 지금 합계였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상영 시간에 합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그러면 개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서 아까 합계로 되어 있던 거를 개수로 바꾼 거 아닙니까?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대한 함수가 나오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 더블 클릭하면 얘가 된 결과물이 따로 출력되는 거니까 되게 헷갈려요. 그때는. 그 다음에 여기 피벗 테이블 도구 메뉴에 가시면은요, 여기 지금 상영 시간이잖아요. 이건 제목에 대한 개수고 이건 상영 시간 합계잖아요. 그럼 요거를 클릭해서 여기서 다시 개수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 하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가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또 뭐 평균이나 개수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방법은 되게 많아요. 이거를 설명하느라고 책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 뭐. 근데 사실 의미는 제목의 개수가 제일 보기는 좋겠지. 알아듣기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를 갖고 우리가 다 분석하려니까 너무 복잡한 거야. 여기 가서 뭐 누르고 뭐 고치고 너무 불편하니까는 리모컨을 하나 만들자. 리모컨. 여기서 뭐를 따깍따깍 누르면 알아서 얘가 착착착 바뀌게끔 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 그게 여기 슬라이서라는 거예요. 슬라이서. 순번 제목 말고 상영 시간, 연도, 제목 세 가지를 한번 눌러볼까? 세 가지. 뭐 분류 이렇게 몇 가지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항목을. 그럼 여기 리모컨이 떠요. 이렇게 뜨거든 이렇게. 제목은 빼고 오른쪽 눌러서 제목은 제거하면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상영 시간도 뭐 굳이 필요 없으면 오른쪽 눌러서 얘도 빼버리면 되고. 이거 중요한 거지. 드라마만 보자. 그럼 드라마만 나와.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코미디, 그럼 코미디만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야. 다른 거 안 나와. 범죄,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 추가되는 거고요. 항목들이. 그냥 클릭하면 SF물만 나오는 거지. 나는 모험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멜로하고 코미디만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 섞이는 거예요. 그거만. 그리고 나는 1920년대 거만 보고 싶어. 30년대하고 20년대를 보고 싶어.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거 누르면 요거 나오고 요거 누르면 요거 나오고.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면 이것저것 같이 나오는 거고.
그걸 슬라이서라 그래요. 슬라이서. 그러니까 슬라이서에 가니까 슬라이서 도구에 가는 게 나오고,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에 가려면 메뉴 중에 슬라이서를 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왕에 보는 거라면 내가 좀 편리하게 봐야지 매번 이 피벗 테이블에 있는 이 대화 상자를 가지고 뭐 어떻게 봐라 저렇게 봐라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슬라이서를 사용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제 다 마무리 졌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교재 말고 교재에 없는 못 배운 것들이 아까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데이터에 가시면 그 통합이라든지 가상 분석이나 이런 거 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도 양이 적어서 사실은 피벗 테이블하는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양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종강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